안녕하세요. 그동안 뜨개 떴던 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 햇살이 좋을 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에 왜 롱코트 한번 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를 더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그때 너무 성공적이다 못해 너무 들떠서 찍었었는데 사실 세척하기 전 단계였거든요. 근데 무릎 밑에 한 5cm 내려가는 길이로 니트를 떴었는데 이 물빨래를 하고 났더니 한 10cm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을 수가 없어서 언니한테 선물을 했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 롱은 이게 또 약간 이게 뜨게 한 거다 보니까 세척 후에 늘어나는 거를 감안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몸에 맞는 걸로 약간 하프 길이로 작업을 했습니다. 색깔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걸로 떴고요. 그 당시에 여기 여기 뜰 때 제가 여기서 손바꿈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뜨다가 살짝 정신줄을 놓고 가는 바람에 이 손바꿈 하는 걸 깜빡했죠. 그러다 보니 그냥 떴죠. 그냥 코만 들려서. 그러다 보니 모양이 조금 이쁘진 않게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보다는 이제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코트에 가까운 형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뜰 때는 정신줄 바짝 챙겨서 여기서 손바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훨씬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요 길이는 하프 코트로 해서 약간 무릎 위 길이로 아직 세척 전입니다. 그래서 물빨래보다는 드라이 클리닝을 한번 해보면 좀 덜 줄지 않을까?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실크와 캐시미어하고 섞어서 이번에는 그 모헤어를 한 줄을 더 섞었어요. 실크 모헤어랑 실크랑 베이비 캐시미어를 섞어서 이렇게 떴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100% 천연 소재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요거만 좀 아쉽다. 그렇습니다. 제가 살짝 서보면 한 요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랫단은 이번에는 이렇게 멍석뜨기인가요? 이거를 했었는데 그냥 고무뜨기로 그냥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끝부분은 사실 고무뜨기로 그냥 계속 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단을 통일하자라고 했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 고무뜨기를 끝까지 하고 이 뒷부분도 고무뜨기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하고 뒷선은 여전히 코를 늘렸고요. 그래서 살짝 엉덩이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퍼짐이 현상이 나타나서 훨씬 실루엣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좀 이제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주머니를 달거나 여기 어깨 패드라 그러나요? 이런 거 달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가볍게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어,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0%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겨울 동안에 떴던 게 뭐냐면 이런 손가방이에요. 이거를 제가 정말 수십 개를 떠서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선물을 많이 하고 너무 써보니까 편해서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하나씩 선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뜨는 방법을 오늘 시간에는 한번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이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서 이제 시간을 내기로 했습니다. 약간 좀 크게 이렇게 큼직하게도 뜰 수 있고요. 아예 이거는 이제 뭐 악보 같은 거 넣어 갖고 다닐 때 이렇게 큰 가방으로 뜨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방법인데요. 똑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노안이 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도안을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도안을 모르는 사람이 뜨개를 했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도안을 1도 모르는 사람이 도전을 해도 언제든지 뜨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코바늘, 그냥 사슬뜨기랑 긴뜨기 하나만 가지고 뜨는 이 방법으로 제가 옷도 뜨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사실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이 가방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느냐?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한데 유튜브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뜨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쪽 옆에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네모나게 뜨고 나서 어, 요 기둥을 뜨고 나서 이렇게 위아래로 U자 형태로 이렇게 떠서 돌리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사슬뜨기로 시작을 했죠. 이렇게 사슬뜨기 미리 해놨는데 보통 15코나 17코가 좋습니다. 약간 조금 크게 뜨고 싶다 그러면 17코, 좀 작게 뜨고 싶다 그러면 15코인데 홀수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쪽에 2개씩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홀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사슬뜨기와 한길 긴뜨기, 그래서 요게 딱 17코거든요. 지금 요거 뜬 게 딱 17코입니다. 이 17코라는 건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길이. 요게 이제 요게 세로 길이가 되는 거죠. 17코에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2코, 긴뜨기는 2코가 기둥이라 그랬죠. 그럼 2코를 올리고 한 코는 그 자리에 기둥 밑에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 줄에 긴뜨기를 떠야 되겠죠. 긴뜨기를 뜨고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방법대로 한 코 사슬뜨기 하고 한 코 사슬뜨기 하고 다시 한 칸 건너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긴뜨기를 하고 사슬뜨기 하고 한 코 건너 뛰어서 마치 격자무늬 뜨듯이 이렇게 뜨는 거죠. 이거는 요거만 알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사슬뜨기 하고 긴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긴뜨기 하고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뜨개를 그냥 뭐 초등학교 1학년도 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의 문제지, 이걸로 지난번에 옷도 뜨고 코트도 뜨고 가방도 뜨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건너뛰면 안 되고 맨 마지막 코는 역시 두 코로 마무리해야 되겠지. 양쪽은 2코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반드시 뒤집어 뜨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떠야 되니까 이쪽으로 다시 또 올라가면 기둥은 2개, 긴뜨기는 코가 2코가 기둥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둥 올리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긴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사슬 들어가고 또 긴뜨기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사실 격자무늬로 떴는데 이 코바늘이다 보니까 마치 촘촘하게 구멍이 안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17이거든요. 17에 이렇게 4줄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째 줄을 가고 있죠. 갔다가 다시 오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 총 4줄을 떴을 때 그게 바로 이 왼쪽 벽이 되는 거죠. 이쪽 벽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다? 이 가방을 구성하는 한쪽 벽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돌려뜨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돌려뜨기 할 때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4줄 다 뜨고 나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겠죠. 돌아서 여기까지 U자 형태로 여기까지 떠야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또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해서 마치 보트 뜨듯이 보트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가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는 한쪽만 전부 다 뜨지 말고 한쪽만 4줄을 더 뜨는 거죠. 17코라 그랬으니까 17코만 4줄을 한 번 더 뜨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한쪽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맨 처음 떴던 거, 여기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게 가방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이 붙고 여기도 붙고 여기도 아까 마지막 떴던 거 맨 마지막 줄에 사각형을 조금 더 뜬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보트 형태가 되겠죠. 이게 가방이 본체가 다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정중앙에 이제 세로 코를 잡을 때 정중앙에 다시 중앙을 잡아서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코를 적당히 잡아서 이것도 한번 쭉 갔다가 코를 잡고 떴다가 한 줄만 다시 돌아오면 딱 요 한 줄 뜨기. 아까 떴던 요거 있죠. 요거 한 줄 뜨기. 요 한 줄 뜨기가 바로 요 가방 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를 한 30코 했는데 25코에서 30코 정도 하면 적당히 이 가방 손잡이가 딱 좋죠. 이걸 실크랑 이것도 캐시미어로 해서 너무 부드럽고 여기다 이제 핸드폰을 넣어가지고 슈퍼 갈 때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 너무 완벽합니다. 사실 가까운 곳에 갈 때는 휴대폰 들고 다니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가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주 간단한 소지품, 그 다음에 휴대폰 가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휴대폰 넣어갖고 다닐 때 굉장히 촉감도 좋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약간 크게도 뜰 수 있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요 무늬가 마치 대바늘로 뜬 듯한 그런 형태가 나오고 약간 세로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 모양 가지고 그래서 쭉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응용한 방법인데 집에 왜 못 쓰는 이런 가죽 가방들 있잖아요. 이런 가죽 가방들 사실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가죽이라 아깝고 너무 손실이 이렇게 뭐죠 손상이 많이 가서 이거를 뭐 남 주기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근데 가죽이 완전 이 생가죽이잖아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면 얘를 이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실을 만들었죠. 이게 가죽이니까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한 줄 얇은 줄로 이렇게 가위로 실을 만들면 가죽 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뱅글뱅글 돌리면 끈이 길게 나오죠. 이걸로 똑같이 이렇게 떴습니다. 그랬더니 가죽으로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게 이 버려질 수 있었던 이런 가방이 제가 이렇게 돌려서 가위질해서 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죽실이죠. 가죽실을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집에 있던 이런 끈 가지고 집에 있던 소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보테가인가요? 거기 있는 그 가죽으로 엮임으로 뜨는 가방 그거 못지않게 효과가 좋더라. 이거 집에서 그냥 남는 가죽 있으면 뜨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죽은 생각보다 이 강도가 있거든요. 합성 가죽은 안 돼요. 이게 집에 있는 가죽 중에 진짜 가죽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뜨개 하시는 분들이 고양이도 좋아하잖아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화장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모래라고 해서 고양이가 이제 오줌을 싸면 이게 석고가 응고되듯이 이렇게 응고돼서 버리는데 이게 가루도 날리고 되게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환경 전공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친환경적인 고양이 모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100% 완벽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이게 소나무 바크거든요. 이 소나무를 우리나라 산림이 역사 이래로 가장
살림이 너무 이제 우거진 그런 형태 상태가 됐죠. 예전에는 뭐 나무로 불도 떼고 하니까 지금 북한처럼 벌거숭이 산이었는데 이제 조림 사업도 많이 하고 해서 나무가 남아돌아요. 그래서 약간 산림청에서 조금 잘못된 방법이긴 한데 산 전체를 통으로 깎아서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사실 그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소나무 외에도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갈아서 이렇게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동식물 기르는데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 근데 이건 소나무를 으깨서 만든, 으깨서 다시 이렇게 형태를 만든 거라 이건 거의 100% 친환경적인 거죠. 이거를 이제 고양이가 오줌을 넣게 되면 고양이 모래, 보통 그 석고처럼 생긴, 석고가루처럼 생긴 거는 이렇게 뭉치잖아요. 방법이 거꾸로죠. 이거는 고양이가 이렇게 오줌을 넣으면, 오줌을 싸면,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면 얘가 풀어집니다. 왜냐면 이 자체가 이게 뭉쳐 놓은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면 풀리겠죠. 그러면 오줌을 싼 부분하고 안 부분을 어떻게 거르느냐? 요거를 그냥 살짝 떠서, 여기 다이소에 가면 요런 거 있거든요. 요걸로 그냥 이렇게 채를 쳐면 위에 깨끗한 이 바크는 그대로 남고 사용된 거는 가루로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거를 가져다가 물에다 담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담가 놓으면 위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따라내면 밑에 요거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냄새도 안 나고 다시 원상태로 이 소나무 가루가 되면 그걸 이제 뭐 화단이나 어디에도 갖다, 어디에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고양이 모래는 어쨌든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로 그 이후에 다시 수거도 해야 되고 어딘가에 또 이게 묻어야 되잖아요, 쓰레기들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법을 지금 한 1년째 쓰고 있는데 너무 만족한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강원도 산 소나무예요. 약간 검은색이 나죠. 왜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막 다 으깨야 되니까 소나무 그 바크라 그러나요? 껍질이 약간 색깔이 약간 진하니까 이렇게 진한 색이 나오고, 요거를 약간 밝은 하얀색이나 약간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바크는 수입한 나무로 이제 갈아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국산 국산이라기보단 어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되려면 많은 이동하는 부분을 줄여야 되거든요. 거기 이동하고 이송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낭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두운 색을 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이 코트 자랑부터 가방까지, 그리고 보태가 가방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조금 더 작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은 이상입니다.